안녕하십니까. 잠실 서울비뇨기과 장진석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방광염, 그리고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뇨장애,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뇨장애는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뇨기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방광염은 대개 여성에서 생기는 비뇨기계통의 염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방광염이 여성에서 호발하게 되는 이유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요도가 아주 짧습니다. 1, 2cm 정도로 짧고, 그리고 위치상 바로 뒤에 이제 질, 항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균이 요도 쪽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최근에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술, 커피를 많이 섭취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부부관계, 성관계 이후에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꼽자면은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방광염은 잘 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면서 커피나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걸로 수분 섭취를 대체하시는 분들은 방광염이 잘 걸리는 어떤 넘버원 팩터가 되겠습니다. 방광염의 증상으로는 소변 볼 때 아래쪽이 찌릿찌릿하거나 뜨끔뜨끔한 자결감 같은 게 제일 흔하고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잘 참지를 못하는 빈뇨, 절박뇨 같은 증상들, 그리고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가셨다가 보고 나오면은 돌아서면 또 마렵고, 이런 잔뇨 증상 같은 게 흔합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좀 무지근하거나 심하신 분들은 눈으로 보기에 피가 비치는 분들도 있으세요. 유관적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염이 의심될 때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배뇨한 후에 그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그 소변량을, 잔뇨량을 체크해봐야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할 때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로 결석하고 증상이 간별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조영제를 맞고 경정맥 조영술 같은 거를 시행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염이 일단 진단되면 적절한 항생제를 주사로 맞거나 먹는 약을 처방을 드리게 되고요. 짧으면 한 3일, 길면 한 7일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대개 완치가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많이 마시고 자극성 있는 술, 커피나 아니면 음식물 섭취를 좀 삼가하고, 성관계는 완치 판정됐을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광염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드려야 하는 질환입니다. 과민성 방광, 영어로 overactive bladder라고 하는 것은 증상 자체는 방광염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 심텀, 주 증상은 절박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빈뇨가 동반됩니다. 절박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소변을 지리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빈뇨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의미하겠죠. 방광염에서하고는 다르게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그 염증이나 세균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도 그 방광염하고는 다릅니다. 과민성 방광은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배뇨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은 약간 참아서 일정하게 한 3시간마다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소변을 참으면 병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3시간 4시간마다 일정하게 배뇨를 하는 일반 정상인의 경우에 차가 막혀서 7시간 8시간을 참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과하게 참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자주자주 보시는 과민성 방광 질환 환자분들은 약간 참아서 규칙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치료로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요. 방광염하고는 달리 그 소변에서 염증이나 균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콜린제라고 하는 증상 완화, 좀 참는 힘을 길러주는 약제가 있고요. 요즘에는 베타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기존의 약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내린 후에 약을 적절히 쓰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 치료로는 약물 치료 외에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그 병원에 오시면은 자기장 치료기라는 게 있어서 그 모드를 과민성 방광 모드로 놓고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치료 방법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그 배뇨장의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질환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서 속옷을 적시게 되는 증상입니다. 대개는 여성분들이 환자가 대부분이고요. 남자에서도 어떤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하신 이후에는 요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실금은 여성의 전체 인구의 40%가 경험을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요. 이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또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혼합성 요실금, 이렇게 구분을 임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뛸 때, 즉 배에 복압에 힘이 들어갈 때 그 소변이 찔끔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그 자제분들을 아래쪽으로 질식분만을 하신 경험이 많거나 또는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심해지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폐경 후에 또 노화가 진행될수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박성 요실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면 참지를 못한다. 이게 절박요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화장실에만 가다 보면은 이미 속옷에 지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고요. 요실금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약물 치료, 아까 말씀드린 항콜린제 같은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게 있고,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 전기 자극 치료, 또 체외 자기장 치료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절박성 요실금일 때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진단 후에 바로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의 어떤 여성 배뇨장애 질환들은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